노벨 경제학자 수상자 로버트 실러 교수는 CNBC 방송 인터뷰를 통해 최근 주택, 주식, 암호화폐 등 자산 가격의 거품을 지적하였습니다. 인터뷰 내용에서 실러 교수는 현재의 자산 가격의 상승의 원인을 모두 중앙은행 금융 완화 정책 때문이라기보다는 군중 심리가 큰 역할을 한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또 인플레이션 공포가 자산의 가격을 끌어내릴 수 있으며 4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0.8% 상승하여 2009년 이후 월간 최대 상승폭으로 인플레이션 경계심을 보였습니다. 자산 중에서도 부동산 가격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특히 100년간 데이터를 통해 봤을 때 집값이 이렇게 높았던 적이 없었고, 이는 주택가격이 하락세로 돌입한 2003년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미국 주택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는 미국의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가 3% 아래로 떨어진 상태로 오랜 기간 지속되었고, 2007년부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주택 업황이 침체되어 10년간 주택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을 뽑고 있습니다. 단 아직까지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상당한 상향 모멘텀이 있어 본격적인 집값 하락은 1년 정도는 기다려야 할 것이며, 주택 매수자에게는 3년에서 5년 뒤가 적당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유용한 투자 영상을 가장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인한 저금리 상황과 역대급 재정 정책으로 풀어난 유동성으로 미국의 모든 자산 가격이 들썩이고 있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자산 가격의 상승으로 울고 웃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중 부동산 자산은 역대급 상승으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온라인상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 중 하나인 과연 대한민국 부동산이 선진국 주요 도시 대비 부동산에 비해 비싼가 안 비싼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동산 관련 카페에서 이 주제로 격한 토론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진짜 대한민국 부동산 가격이 전 세계 주요 도시 대비 진짜로 높은 것인지 개인적으로 궁금했습니다. 우선 부동산 가격의 비교를 위해 주요 도심들의 물가, 교통비, 월급, 부동산 가격 등을 정리한 빅데이터 사이트를 통해 살펴보고, 또 실제 주요 도심 부동산 매물로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최근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내년쯤이면 해외여행을 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해외 관련 자료를 찾아보던 중 눈베어라는 사이트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해외여행이나 출장, 이민 등을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심심치 않게 들어보셨을 텐데요. 서울과 비교하여 주요 대도시들과 대한민국의 생활비, 물가, 부동산 가격, 교통비 등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눈베어는 2009년 4월 구글 소프트웨어 출신 엔지니어가 설립한 온라인 빅데이터 사이트입니다. 미국에서는 포브스, 타임지 등 언론 기사에 인용되며 국제기관 자료에도 종종 인용되는 사이트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대한민국과 가장 가까운 도쿄로 가보겠습니다. 서울 생활비 540만원으로 소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도쿄에서는 610만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월급으로는 대한민국 294만원, 도쿄가 371만원으로 도쿄가 26% 정도 높습니다. 저렴한 식당 기준으로 한 끼 식사 비용은 대한민국 8,000원, 도쿄 만원 정도로 29%가 높습니다. 교통비 편도 비용은 역시 교통비가 비싸기로 유명한 도쿄가 73% 높습니다. 부동산으로 한번 가볼까요? 중심과 원룸은 대한민국 월 100만원, 도쿄 월 150만원으로 도쿄가 50% 정도 임대료가 비쌉니다. 중심가 아파트 제곱미터당 가격은 서울 2200만원, 도쿄 1300만원으로 도쿄 부동산이 약 -41% 저렴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도쿄의 특이점으로는 택시비가 서울보다 무척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제1의 도시 뉴욕으로 가보겠습니다. 540만원 생활비로 뉴욕에서 비슷한 삶의 수준을 유지하려면 904만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역시 물가가 비싼 도시인 만큼 생활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데요. 그럼 세부적으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뉴욕 평균 월급은 680만원으로 대한민국보다 131% 더 받고 있습니다. 저렴한 식당 기준으로는 22,442원, 180% 더 비싸고, 편도교통비 또한 3,085원으로 146%가 비쌉니다. 살인적인 물가라는 게 이렇게 보니 체감이 되네요. 중심과 원룸 렌트비를 살펴보겠습니다. 348만원으로 247%가 비쌉니다.
제곱미터당 아파트 가격을 살펴볼까요? 뉴욕이 1723만원으로 서울보다 23% 정도 저렴합니다. 확실히 선진국 대도시는 렌트비가 비싼 것 같고, 뉴욕은 우유, 소고기, 사과 등 장바구니 가격과 주유 가격이 서울보다 절반 가격으로 저렴한 것이 특이점입니다. 물가하면 뉴욕 다음으로 유명한 영국의 런던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대한민국 540만원의 삶을 유지하려면 764만원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뉴욕보다는 저렴한데요. 월급은 485만원으로 64% 높고, 한 끼 식사 비용은 23,868원으로 198% 비싼데, 뉴욕 식사 비용보다도 높습니다. 편도 교통비도 256% 비싸고, 교통비 또한 뉴욕보다 비쌉니다. 중심가 원룸 렌트비는 269만원으로 대한민국보다 168% 높습니다만, 렌트비에서는 뉴욕보다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심가 아파트 제곱미터당 비용은 1754만원으로 22% 정도 대한민국보다 저렴합니다. 런던 또한 공산품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데요. 거의 대부분의 장바구니 가격이 절반 이상 저렴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는 어떨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540만원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596만원 정도로 대한민국과 비슷한 생활 수준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월급 기준으로는 415만원으로 41% 더 높은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식사 비용으로는 132%, 편도교통비도 142% 비싸네요. 원룸 렌트 비용은 85% 정도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토론토도 서울 집값보다는 마이너스 22% 정도 저렴합니다. 토론토는 대한민국에 비해 운동에 대한 비용이 저렴하고, 공산품 주유 비용도 한국 대비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각종 비용을 계산한 전세계 소비자 물가지수도 발표하고 있습니다. 도시 기준으로는 대한민국 서울은 뉴욕, 파리, 도쿄보다 낮은 32위에 위치해 있고, 나라별로는 덴마크, 일본, 호주에 이어 14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데이터는 프라이스 렌트 레시오, 주택 수익 비율 PRR인데요. 주택 매매 가격을 연간 임대료로 나눠 구하는 비율인데, 이 데이터가 대한민국이 가장 높게 나와 있지만, 우리나라 부동산만의 특수한 전세라는 제도의 특성상 PRR 계산이 쉽지 않아 이렇게 높은 데이터가 나왔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이트에서도 직접 보실 수 있게 URL은 하단에 영상 정보란에 남겨놓겠습니다. 사이트 수치 관련해서는 저도 참고하는 입장이라 문의가 있으시다면 사이트에 직접 문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 도심 실제 매물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단 부동산은 부동성과 지역성이 강해 매물별 1:1 비교는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매물을 보시면서 내가 이 돈이 있다면 어디에서 살 것인가를 각자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서구 지역은 고급 주택의 기준이 아파트보다는 대지가 넓은 단독주택이므로 부동산 매매 관점도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준이 되는 대한민국 부동산으로는 강남구 압구정동 한강변에 위치한 압구정 현대아파트입니다. 34평형 방 3개 욕실 1개로 구성된 이 매물의 호가 금액은 네이버 부동산 기준으로 115동 30평대 5층 35억 원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35억 원을 가지신 여러분은 어디에 살고 싶으신지 매물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뉴욕을 가보시겠습니다. 뉴욕 대표 부동산으로는 맨해튼, 그 안에서도 영구적인 센트럴파크 뷰가 가능한 5번가를 고급 주택 지역으로 손꼽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매물인데요. 2개의 침대방과 화장실 2개로 구성되어 거실에서 센트럴파크 뷰가 가능한 매물입니다. 현재 299만 달러, 촬영일 기준 환율로 계산 시 33억 5천만 원 정도입니다. 두 번째 매물은 2개의 침대방 3개의 화장실로 구성되어 있고, 센트럴파크 중앙쯤에 위치한 이 매물은 330만 달러, 한국돈 37억 원 정도 호가합니다. 마지막 매물은 센트럴파크 북쪽 할렘미어 호수 뷰가 가능한 매물입니다. 3개의 침대방과 4개의 화장실로 구성되어 52평 정도 되는 매물인데, 거실에서 볼 수 있는 뷰가 정말 환상적입니다. 2012년에 지어진 꽤 신축인 콘도 타입으로 32억 5천만 원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뉴욕 북쪽에 있는 캐나다 토론토로 가보시죠. 유명 사립학교가 몰려있어 캐나다 내에서도
고급 주택으로 손꼽히는 포레스트힐 주변 매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로 단독주택 형태로 매물 자체가 없지만 가장 중심가 쪽에 가까운 두 개 매물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물건은 310만 캐나다 달러로 28억 8천만 원 정도 호가합니다. 외관이나 내부는 좀 손을 봐야 할 것 같은 매물이네요. 비슷한 위치의 두 번째 매물은 외관부터 신축에 고급스러운 느낌입니다. 내부도 최신 스타일로 깔끔하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55억 6천만 원입니다. 캐나다 다운타운 중심부로 가볼게요. 다운타운 내 사거리에 위치한 콘도 매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로 구성된 매물은 거실에서 다운타운 전경을 내려다 보실 수 있습니다. 면적은 1100 스퀘어핏으로 30평형대입니다. 콘도답게 세련된 인테리어와 각종 편의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매물 호가는 150만 캐나다 달러 14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매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추성훈 씨가 슈퍼맨이 돌아왔다 촬영 당시 자택인 도쿄 시바우라 아일랜드 에어타워입니다. 도쿄 고급주택단지 미나토구에 위치해 있으며 실평수 33평에 해당합니다. 2006년 준공된 이 매물은 11억 원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쿄 고층 주상복합 중에 최고로 손꼽히는 도라노먼 힐즈 매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014년 5월에 준공된 도라노먼 힐즈는 미나미구의 랜드마크로도 유명한 건물인데요. 38평형으로 52층 건물에 39층에 위치해 있는 이 매물은 53억 5천만 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눈베어 사이트를 통해서 대도시 물가 수준과 부동산 가격을 데이터로도 살펴보았고 미국, 캐나다, 일본 등 다양한 실제 매물을 둘러보았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내가 35억 원이 있다면 어느 곳에서 살고 싶은지, 또 주요 선진국 대도시 부동산 대비 대한민국 부동산 가격은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든 투자의 판단은 개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부동산도 좋은 판단하시어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